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여행 365TV입니다.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일하다가 아파서 쉬게 되면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상병수당, 이것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갖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산재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직장 같으면 며칠 정도는 공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몸이 아프면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진국,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없었죠. 근데 그러던 것을 올해 7월 때부터 시작한다? 시작한다고 하긴 좀 뭐예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몇몇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도 좋은 제도고 기다려왔던 제도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이제 뉴스도 검색하고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보도자료도 확인하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몇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제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지역들에게 혜택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는. 그래서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보도자료는 진작에 나왔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상병수당을 도입을 할 것이다. 그런 기사는 계속 있었거든요. 이 지금 보도자료는 4월 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이제 정확하게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7월 달부터 시작된다. 그런 이제 기사들이 모든 언론사마다 다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상병수당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산재보험, 산재, 그건 알고 계시죠? 제 영상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이 중에서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양보호사 산재신청, 산재보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재보험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보상이 이제 확정되면, 산재라고 확정이 되면 이처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도 있고, 또 MRI 검사도 지원받고, 또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제 영상에서 제가 휴업수당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는 그 기간만큼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보상은 솔직히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상 사고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로 증명이 돼야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하다가 몸이 아파요. 일할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몸을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경우에 혜택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의료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업무에 관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직장인들이 51.9%가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다. 질병과 부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2명 중 1명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팠던 노동자의 35.8%가 이제 일을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 35.8%가 그리고 42.5%는 아프기 전과 견주어서 40% 미만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 나가고 그러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 방문 요양 쪽, 방문 목욕, 방문 서비스 계통은 일을 못 나가면 그만큼 시급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30%는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아무래도 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와 관계가 없이 아프더라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준다. 수당을 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꾀병 환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상병수당을 가지고서 아프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그런 꾀병 환자를 찾는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상병수당은 꾀병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전면적으로 확 실시하지는 못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2022년 7월 달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만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시행상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시행하다가 잘못된 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몇몇 지역에서만 시작해요. 점차 늘려가요. 시범사업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조만간에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OECD 선진국 38개국 중에서 한국, 미국,
빼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를 듣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상병수당이 있어야 된다. 상병수당도 안 주면서 무슨 선진국이냐, 이 소리 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병수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2022년 7월 달부터 1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6개 시군구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아마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추진하느냐? 바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시청, 구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청 이런 데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대기 기간이 7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기 기간이 뭐냐? 일을 쉰 뒤 상병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대기 기간이 7일이면 8일째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7일 동안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 바로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포항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양 뭐냐? 대기 기간이 14일 필요합니다.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그리고 천안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순천시하고 창원시는 그냥 입원만 해당이 됩니다. 입원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기 기간은 3일 정도만 소요되고, 이처럼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해당되는 종사자분들은 상당히 운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수당을 받느냐? 하루에 43,960원. 그러면 이것을 30일로 계산하시면 대략 한 130 얼마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최저임금의 약 60%를 상병수당으로 받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곳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면 대상 지역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1년 동안 6군데에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아마도 거의 3배, 4배 이렇게 이제 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병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모든 종사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그 근로자 복지,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어떤 이제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간호조무사든 그 여러 가지 좀 일하면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좀 힘들더라도 좀 이제 참다 보면 좀 잘 이겨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그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